자, 베가스 프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가스 프로 17 아이콘 더블 클릭. 자, 프로그램 창이 열렸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으로 동영상을 좀 미리 찍어 두셔서 컴퓨터에 이제 다운을 받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도 좋고요. 연습을 한번 찍어 보세요. 찍어 놓은 영상을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에서 열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파일을 찾으시면 되고요. 동영상 파일을. 자, 이렇게 해서 열기를 누르셔도 되고,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동영상 파일을 요 아래로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가 이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설치가 됩니다. 프로젝트 비디오 설정을 이 미디어에 맞추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형태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열기. 자, 해서 동영상 폴더를 찾으셔도 되고, 자, 여기에서도 열기입니다. 열기. 이것도 똑같은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찾아서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자, 맨 앞으로 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엔터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맨 하단에 요 재생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찍은 영상이 자, 여기 미리 보기에 나오죠. 자, 다시 스톱 시키려면 스톱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사양에 따라서 지금 여기 미리 보기 창이 플레이를 눌러보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끊겨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양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요. 컴퓨터 사양이 좋지 못해서 여기 미리 보기 화면이 뚝뚝 끊긴다. 저도 지금 살짝 아주 살짝 끊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미리 보기의 화질을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위에 보시면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자, 요걸 누르시게 되면 프로젝트 속성이 나옵니다.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메뉴에 템플릿이라고 있죠. 템플릿. 요거를 조금 낮춰주시면 돼요. 처음에 보면 HD 1080 60IP 요거를 한번 눌러서 적용 뭐 확인해서 누르시고 한번 플레이 시켜 보시고요. 그래서 원활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대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편집 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좀 버벅거린다 하면 요거를 해상도를 좀 낮추시면 됩니다. 자, 1280 720 해서 여기 HDV 요걸로 한번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280 720 해상도죠. 적용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한결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될 겁니다. 사양이 낮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여기 미리 보기 설정해서 이 영상이 조금 뚝뚝 끊겨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설령 이게 조금씩 끊기더라도 실제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면 매끄럽게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 영상이 최대한 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여기 설정창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자, 최대한 설정을 이렇게 낮췄는데도 이게 지금 1280 720이 설정이 그래도 제일 낮은 거거든요. 템플릿 속성에서. 그래도 버벅거리면 여기 보시면 가위 옆에 있죠. 여기. 자, 요거 클릭을 하셔서 요거를 조금 뭐 중간 4분의 1 뭐 이렇게 낮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질은 좀 더 떨어지고요. 지금 화질을 자세히 보면 좀 더 떨어졌거든요. 대신 미리 보기 화면이 좀 더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나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해상도를 점점 순차적으로 자, 1920, 1080, 29.970 FPS로 했다가 그래도 좀 끊긴다 싶으면 1280, 720, 29.970 FPS 이렇게 바꿔보시고 그래도 끊긴다 하시 적용해서 확인 누르시고 그래도 재생을 해보니까 미리 보기 화면이 끊긴다 하시면 현재 뭐 최상 자동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요거를 최상에서 뭐 중간 혹은 아래로 가서 4분의 1 쿼터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낮춰주시고 그래도 끊긴다면 양으로 가셔서 중간 4분의 1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상도 조절을 낮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은 좀 화질이 흐려지긴 하지만 매끄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르기, 그리고 붙이기, 크로스페이드 교차, 그리고 자막 넣기, 그리고 음악 넣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설명드린 첫 강의에서 이게 지금 편집바라고 부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 짝대기 같은 거 보이시죠? 자, 맨 위에 요거를 잡고 움직이시면 좀 천천히
소리까지 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자, 발을 움직이실 때는 위를 잡지 마시고 아래쪽을 잡아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상이 같이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잘라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자르겠다. 자, 하면 S를 누르시면 됩니다. S, 키보드의 S. 자, 이러면 잘리게 되죠. 자, 이렇게 잘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바를 한번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동영상이 이제 지금 잡히죠. 잡힌 상태에서 S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동영상이고요. 아래 거는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사운드와 자, 영상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면 사운드와 영상이 같이 잘려 나갑니다. 이렇게. 자, S 또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잘려 나가죠. 원하는 구간을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디테일하게 자르고 싶다 하면, 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요 디테일한 구간을 좀 보고 싶다 하면, 요 타임라인 창을 확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우스 스크롤을 위쪽으로 한번 쭉 살살 밀어보세요. 그러면 요 편집 바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됩니다. 지금 이게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확대된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좀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기처럼 쭉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확대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마우스 스크롤을 다시 내리게 되면, 자, 원래대로, 자, 멀리서 보게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편집을 할 때는 이 편집 바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봐야 될 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자르거나 편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 사이즈를 볼 수 있게끔 좀 축소를 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멈춰서 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잘립니다. 좀 안 잘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일 거예요. 다시 자, 영어로 눌러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구간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잘랐는데 내가 잘못 자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키보드에 컨트롤 먼저 누르시고요. Z를 같이 누르시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행 취소죠.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이걸 잘랐는데 내가 잘못 자른 것 같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겠어 해서 되돌릴 때는 키보드 컨트롤 Z 이러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요. 또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시면 다시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조금 전에 잘랐던 것들이 자꾸 없어지죠.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이전에 내가 어떤 실행을 했던 것에 대한 되돌림, 실행 취소를 누를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편집 행위를 했을 때, 실수했어, 잘못했어 할 때는 무조건 이전 상태로 되돌리시면 돼요. 컨트롤 Z.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자르실 때는 우리가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트랙을 추가로 여기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만 자르고자 할 때는 영상을 반드시 한번 마우스를 위에 갖다 대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영상을 잡은 채로 S를 눌러야 영상만 잘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잡은 채로 S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르고 난 뒤에 필요 없는 영상을 없애는 것은 없앨 영상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걸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 혹은 클릭한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실행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 삭제 보이시죠? 삭제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어떤 걸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딜리트 키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여기 필요 없는 섹션을 없앨 때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르고 삭제하는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는 영상을 자르고 나면 이렇게 옮기시는 방법은 마우스를 왼쪽을 누른 채 이렇게 좌우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갖다 붙여 볼게요. 딱 붙였습니다.
자, 붙인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하려니까 바를 이쪽으로 갖다 대고 확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스크롤 위로 이렇게. 만약에 저 편집바가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 자, 이쪽에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게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바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을 확대를 할 때는 이렇게 편집바를 그 위치에 갖다 놓고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편집하고자 하는 위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좀 확대를 했고요. 앞쪽에서부터 중간에 편집 자르고 나서 뒤에 붙인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 해볼게요. 자, 엔터키. 자,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죠. 자, 그렇죠. 자, 뭔가 어색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제가 뒤쪽으로 장면을 끌어가 볼게요. 좀 이질감이. 자, 만약에 자, 불필요한 영상을 자르고, 자,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붙여 볼게요. 자, 그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죠.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장면이 갑자기 전환됩니다. 물론 이 상태로 편집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크로스페이드로 해서 변환 효과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바로 이 장면으로 넘어갈 때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쪽 영상은 맨 앞쪽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뒤쪽에 있는 영상을 갖다가 앞쪽으로 좀 당겨 볼게요. 이렇게. 자, 당길 때마다 숫자가 점점 올라가죠. 저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자,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교차를 할 때마다 1, 2, 3, 4 숫자가 늘어가죠. 이게 프레임입니다. 지금 1초당 30프레임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27, 28, 29 다음에는 1로 되죠. 이게 1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쪽 영상과 뒤쪽 영상이 1초간 교차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변환 효과가 적용이 됐다는 거죠. 겹쳐진 거예요. 겹쳐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까는 뚝뚝 끊기듯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교차가 되죠. 이게 자연스럽게 교차가 되는 시간이 1초라는 겁니다. 1초에 30프레임. 30장의 사진이 자연스럽게 교차해서 넘어가는 거죠. 1초. 자, 좀 더 길게 하면요. 자, 좀 더 길게 한번 해볼게요. 2초 동안. 더 겹치는 범위를 갖다 붙여서 넓히게 되면 교차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좀 더 긴 시간 동안 크로스페이드 변환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겹치는 구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겹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좀 3초로 해볼게요. 점점 더 천천히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겹치는 구간이 많을수록 변환 효과의 길이가 길어지고 좀 더 천천히 변환이 일어납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교차를 할 때 뭐 1초 정도 하면 가장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 정도 교차가 되면 가장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빠른 교차를 일어나게 하려면 시간을 짧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절반, 1초의 절반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5프레임으로 제가 했어요. 자, 좀 더 빨리 변환이 일어나죠. 지금 제가 이게 4K 촬영을 한 것을 편집하다 보니까 미리 보기 창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좀 더 빨리 이렇게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영상 순차적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앞에 영상을 옮겨오기보다는 뒤에 갖다 붙이는 영상을 항상 이렇게 옮기고 빼고 넣고 해서 크로스페이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교차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밋밋하게 이렇게 변환 효과가 일어나는 것보다 뭔가 효과를 좀 더 넣어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 여기에 기능이 있거든요. 이번 변환 효과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환 효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변환 효과거든요. 장면이 겹쳐지게 해서 전환을 자연스럽게 시킬 때 효과들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한번 넣어 볼까요? 제가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넣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잡아준 상태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쭉 갖다 대서 교차되는 요 구간 위에 얹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버튼을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창이 뜨거든요. 요거는 변환 효과를 어느 정도 줄 거냐인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뜨게 되면 그냥 원래 기본 상태로 변환을 해주겠다 생각하시고 X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내가 변환 효과를 줬던 것을 다시 없애고 싶다 하시면 여기 가운데 요거 보이죠? 변환 효과 속성.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F 플러스가 있고 플러그 체인. 자, 선택된 플러그인 지우기라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없어집니다. 다시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자, 이런 변환 효과 창이 나오게 되고요. 효과를 넣게 되면, 마우스를 갖다 넣게 되면, 이렇게 다시 놓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걸 한번 넣어 볼까요? 자, 다시 새로운 것을 여기 위에 겹쳐서 넣게 되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효과를 넣었던 건 없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게 해서 낸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굳이 없애지 않아도 겹쳐서 넣으면 마지막에 효과가 들어간다는 거.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좀 녹아들기 한번 해볼까요? 녹아들기. 자,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끌어서 이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뜨면 그냥 X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뀌고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놓고 필요 없으면 요 X 눌러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대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X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필요 없으시면 여기에 변환 효과 속성 누르셔서, 자, 요 선택된 플러그인 지우기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차하는 방법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트랙에 보시면, 여기가 트랙이죠. 자, 위쪽에 보면 이게 영상 트랙인데요. 1번이 영상 트랙입니다. 2번이 사운드 트랙이에요. 사운드 트랙. 여기가 음량. 자, 음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영상을 보여주는 트랙입니다. 자, 영상을 보여주는 요 트랙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비디오 트랙 삽입이라고 있죠. 요걸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그러면 위쪽에 트랙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막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막을 넣는 방법은 위쪽에 보시면 미디어 생성기라고 있죠.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자, 프로타입 타이틀러와 맨 아래쪽 타이틀 자막. 자, 이 두 개를 활용을 해서, 자, 메뉴에 거 프로타입 타이틀러, 맨 아래쪽 타이틀 자막.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막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가끔씩 보면 맨 위에 프로타입 타이틀러가 안 보인다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그런 거는 옵션 조절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옵션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누르시고 나면 이제 기본 설정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맨 위쪽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요거. 자, 이거 눌러주시면 프로타입 타이틀러 사용이라는 게 이제 체크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를 체크를 누르시고 적용,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미디어 생성기를 다시 들어가 보시게 되면 프로타입 타이틀러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래도 프로타입 타이틀러가 안 나오면 베가스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시킨 후에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프로타입 타이틀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프로타입 타이틀러와 타이틀 자막을 통해서
자막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프로타입 타이틀러 말고 이 타이틀 자막을 통해서 넣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타이틀 앤 자막은 실제 자막이 이 효과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효과, 마우스 커서를 위에 갖다 대기만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여줍니다. 이 자막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프로타입 타이틀러를 누르시게 되면 저는 뭐 예능 자막하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능 자막이 없고 요 네 가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가지. 요 자막은 액션을 하는 자막은 아닌데요. 와서 여러 가지 색상을 글씨체별로 다르게 준다거나 글씨의 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것이 프로타입 타이틀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타입 타이틀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글씨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은 타이틀 앤 자막을 통해서 자막 생성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의 자막들이 있을 건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액션을 하나 클릭을 하셔서 밑에 당겨 오시면 됩니다. 영상을 가져오시는 거랑 똑같아요. 자, 저는 요 팝업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팝업.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아래쪽으로 쭉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가 열릴 건데요. 자, 이거는 줄였다가 이렇게 줄여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 글씨를 넣을 수가 있고요. 글씨의 테두리라든지 그림자라든지 효과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곳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 위에 자막의 크기, 모양이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보면서 편집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막을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요. 지금 편집바를 요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요 위에. 자, 다른 쪽에 자막바가 있다면은 이 영상 위에 자막이 표기가 안 되는데요. 이 자막바를 이쪽에, 자, 이 위에 올려놓게 되면 실제 이 글씨가 영상 위에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라든지 크기, 모양을 보면서 편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자막바를 요 글자, 자, 글자 요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글씨가 나타나게 됐죠. 자, 이번에는 글씨체별로 조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우스를 여기 화면, 미리 보기 화면 위에 갖다 대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자, 글씨체를 갖다 놓을 수 있고요. 대각선으로 대각선 모서리를 잡아서 움직이면 느렸다 줄였다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글씨체별로 크기 조절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전체를 다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전체 글씨체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글씨체 크기 조절입니다. 숫자를 직접 기입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각 글씨별로 사이즈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팝자만 내가 좀 글씨를 작게 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팝자만 작아졌죠. 이렇게 글씨체별로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컨트롤 Z에서 이전 단계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글씨체별로 글씨의 글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씨 폰트를 바꾸는 건데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는 뭐 이렇게 글씨체를 바꾸고요. 자, 요 글씨는 다른 글씨체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글씨체를 바꿔줄 수도 있고, 일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이즈 조절은 일괄 사이즈 조절을 하시려면 같이 이제 조절하시면 사이즈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글씨를 하나를 바꿀 거냐, 이렇게 다 바꿀 거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입니다. 색상. 자, 색상은 한 색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색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자, 엄만 내가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해도 전체가 다 바뀌죠. 자, 글씨의 색상은 일괄 바뀐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 색상은 여기 보면 자막 색상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RGB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이렇게 지정해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시면 돼요. 여기에도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특정 색으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가 있죠. 스포이드. 요거는 뭐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스포이드로 특정 색을 찍어요. 내가 이 색을 하고 싶다면 이걸 찍으시게 되면, 자, 여기 조금 전에 미리 보기 화면 위에 스포이드를 찍은 색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색상이 그렇게 똑같이 바뀝니다. 자, 스포이드로, 스포이드가 이렇게 클릭이 됐죠. 스포이드를 쭉 가져갑니다. 원하는 색. 내가 이 색을 하고 싶어요. 이 색. 이걸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조절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란색을 했다라고 칠게요. 요거는 색상의 이제 변화 부분인데, 요 오른쪽은 이게 뭐냐면, 점점 연해지죠. 아래쪽으로 가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진해지는 거, 이렇게. 조금 뭐 반투명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워터마크나 로고를 넣는다거나 할 때, 자,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인터페이스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글씨체를 두껍고 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두껍게 얇게. 보이시나요? 두껍게도 되고 얇게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고요. 요거는 뭐 어느 위치에 녹음할 것인지 뭐 그런 건데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이실 텐데, 지금은 팝업으로 돼 있죠. 팝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을 요 앞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도록 앞쪽에 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자, 이렇게 팝업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편집바를 앞쪽으로 둬서 다시 엔터를 눌러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글씨체가 액션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엔터를 여러분들이 치셨는데, 엔터를 일일이 마우스 바를 원래 위치로 갖다 놓기가 불편하시면, 시작점을 만약에 여기 자막바를 이곳에서부터 내가 몇 번을 되돌려 보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 Shift 키 있죠. Shift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시면, 자, 똑같이 플레이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내가 보겠다 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Shift 키는 처음에 편집바를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Shift입니다. 자, 한자 영어 바꾸는 옆에 긴 버튼 있죠?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특정 부위를 수정하면서 봐야 될 때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엔터를 치면, 자, 그 위치에서 보여지고, 스톱을 하면 그 위치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그 조금 전까지 움직였던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자, Shift 키는 되돌아가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서 보여주는 거. 엔터 키는 계속해서 누적해서 정지된 위치로부터 보여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애니메이션을 보셨고요. 자, 애니메이션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얼스케이크는 이제 막 흔들림이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글씨체의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꾼 상태에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흔들리죠. 글씨가 이렇게. 요런 기능. 좀 다른 거 한번 바꿔볼까요? 자, 슬라이드 레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한번 넣어 보시면 돼요. 플라이인 같은 것도 많이 쓰죠. 플라이인. 자,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밖에서 날아오는 거.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글씨체의 효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크지고 작아지고 사이즈입니다. 자, 이 크기 조절을 하실 때 너무 이 조절이 미세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커지고 작아져서 천천히 사이즈를 좀 조절하고 싶다, 미세 사이즈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키보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 보시면 천천히 미세한 조절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옆에 숫자가 보이시죠? 1.649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사이즈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20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숫자 크기에 따라 조절이 되죠. 자,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위치는 여기
세모난 거 요거 누르시게 되면 위치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X좌표, Y좌표가 있는데요. 0.40, 0.33 돼 있죠. 이 좌표를 숫자를 변경해서 0.50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위치가 이동을 하죠. 수정 다 하고 나면 커서를 다른 데 이제 갖다 대시면 작용이 됩니다. 자, Y좌표는 0.50으로 해볼게요. 이 상태는 선 변경이 안 되는데 마우스 커서를 딴 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위치를 X좌표, Y좌표 숫자를 변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이거나 여기에서 마우스를 잡아서 화면에서 미리 보기에서 화면을 잡아서 움직여도 움직여집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시계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애니메이션인데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위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같은 기능인데, 자, 요거는 위치죠. 위치 이동에 대한 설정인데, 요걸 누르셔서 위치를 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없던 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래쪽에 타이틀 자막 위치 XY 좌표가 나오죠. 이렇게. 자, XY 좌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 자, 요거 같이 움직이기, 혹시 요거 클릭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요거 클릭을 해주세요. 타임라인에 싱크 커서 가져가기. 이게 뭐냐면 요 편집 바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 편집 창, 애니메이션 창이 실제 창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보면 바가 움직이는 대로 여기도 같이 움직이죠. 자, 마찬가지 당연히 여기 영상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보시면 영상과 같이 움직이게 되죠. 실제 모습을 보면서 편집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요 아래 거 요거 클릭이 안 되시면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싱크 커서 가져가기.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계, 자, 시계를 누른 상태입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자, 요 영상이 플레이 되는 동안 내가 이 위치, 조금 전에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요게 나타났잖아요. 자, 위치를 시간 순서,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 보겠다라는 거죠. 자, 처음 시작은 X좌표와 Y좌표가 현재의 고정값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쯤에서 이 위치로 내가 가져다 놓고 싶다.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편집바가 이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끌어다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자, 보시면은 X좌표하고 Y좌표하고 위치에 대한 점이 새로 하나 생겼죠. 자, 이걸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키프레임, 점이 하나씩 따로 생겼습니다. 약간 위치가 다르게 이렇게 생겼죠. 자, 그렇다는 것은 X좌표가 Y좌표가 이렇게 시간이 움직이면서 이동이 됐다는 얘기죠.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얘를 앞쪽으로 쭉 올려볼게요. 자, 다시. 자,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동하면서 창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위치의 애니메이션, 위치의 이동, 위치의 움직임을 주겠다 했을 때 요걸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 특정 위치에 갖다 놓고 다시 나는 이 위치에 갖다 놓고 싶어요. 이 정도 영상이 실행됐을 때 이 위쪽으로 한번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최초의 자막이 여기에 있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죠. 아래쪽으로. 자, 요 자막이 끝날 때까지 움직임입니다. 위쪽으로 움직이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아래쪽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계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위치에 따른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면, 키프레임을 생성한다는 얘기가 최초의 값보다 변경된 값을 만들면 그 얘기가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 점이 생긴 거예요. 그 위치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움직여 보면. 자, 이게 시계를 통한 애니메이션의 효과입니다. 만약에 애니메이션 줬던 요거를 없애겠다 하면 여기 X 표시 누르시면 다시 없어집니다. 최초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자, 시계 탭을 클릭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고 없어지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닷 지점이 있는데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시면 위치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건데 요거는 저도 많이 안 해봐서 뭐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요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급, 여기 보시면 상급이라고 있죠. 상급. 자, 눌러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을 연하게 할 건지 진하게 할 건지 색상을 넣을 건지 그런 얘기인데요. 뒤에 배경을 이렇게 진하게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현재는 이제 글자를 넣을 때는 보통 뒤를 투명하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뭐 진하게 어떤 색상을 넣어서 뭐 하고 싶다 하시면 하시면 되고. 자, 진하게 했을 때 요거는 색상, 뒤에 배경 색상입니다. 배경 색상.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많이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색상을 또 만드는 게 있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색상을 넣는 겁니다. 배경입니다. 뒤 배경. 뭐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자, 트래킹은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여 보면 글자 간의 간격을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요. 당연히 숫자로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줄 간격은 뭐냐면 자, 이렇게 아랫줄 윗줄이 있다라고 치면 줄을 이렇게 줄 간의 간격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웃라인은 보시면 아웃라인 여기 세모난 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아웃라인 너비를 제가 쭉 오른쪽으로 당겨 볼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죠. 테두리에 굵고 약함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테두리에 색상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주는 거고요. 약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그림자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을 해보게 되면 그림자 넣기에 체크는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면 뒤에 그림자 같은 게 보이죠. 자, 그림자 오프셋 X는 X좌표 좌우입니다. 그림자를 왼쪽에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 보시면 미리 보기 창에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X좌표를. 그림자 오프셋 Y는 아래 위입니다. 그림자의 Y좌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미리 보기 창에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미세 조정을 하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에 커서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미세 조절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0.75, 0.075, 0.1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숫자로 수치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블러 같은 경우는 자, 뒤쪽에 보시면 연하게 진하게 되시는 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좀 더 굵게 해볼게요. 자, 지금은 굉장히 그림자가 진하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해집니다. 이렇게 블러라는 게 흐릿하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그림자의 진하기와 연하기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그림자 블러는 자막을 넣을 때 안 넣는 경우가 많죠. 0으로 하고 뒤에 Y좌표는 뭐 0.7 굵은 경우 0.7 뭐 이런 정도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막에다가 그림자, 테두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위치 조정 등 다양하게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거 X 누르시면 되고요. 메뉴에. 자, 다시 편집창을 꺼내려면 자, 여기 네모난 거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다시 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타이틀 앤 이 자막에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영상을 가져와서 자르고 붙이기, 교차해서 장면 전환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